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서윤 씨 52세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그녀에게는 큰오빠 박민수 씨 55세, 막내 동생 박준호 씨 45세가 있습니다. 평범한 3남매 가정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남긴 12억 원의 유산이 이들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이 유산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서윤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서윤 씨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명한 기타리스트셨어요. 저녁이면 마을 사랑방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기타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죠. 아버지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셨어요. 서윤 씨가 회상합니다. 제가 음악교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곧이어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부모님 집 인근이 시골 땅이 수용되면서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12억 원. 평범한 가정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 평온했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어머니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윤 씨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엄마, 서윤이는 왜 안 불렀어요? 큰오빠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결정하신 일이야. 시골 땅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주기로 하셨어. 서윤이는 직장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은 조금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12억 원은 두 아들에게만 6억 원씩 나누어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세 자녀에게 시골 땅 보상금 12억 원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유언장을 숨기고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어머니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편애하는 분이셨어요. 서윤 씨는 쓸쓸하게 말합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고 아들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아무리 자식이어도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나 봐요. 며칠 후 서윤 씨는 형제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빠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미안하다 서윤아. 하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서윤 씨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그래,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 너는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잖니. 첫째는 사업도 해야 하고 준호도 카페 운영하느라 힘들어하고.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차별하실 분이 아니에요. 서윤아, 엄마 말이 틀렸니? 내가 뭘 모르는 소리를. 전화를 끊은 후 서윤 씨는 너무 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돌아봤어요. 아버지는 항상 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법적으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서윤 씨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과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 가족과는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이후 서윤 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큰오빠 민수 씨는 받은 6억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고 막내 준호 씨는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윤이에게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갔어요. 솔직히 처음엔 서윤이가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큰오빠가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아버지 뜻인 줄 알았거든요. 서윤이가 화내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가족과 연을 끊을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서윤 씨에게는 그것이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서윤 씨가 당시를 회상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마음은 너무 아팠죠. 아버지가 정말 저를 차별하셨을까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동생 준호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서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어머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오빠는 어디 있어? 형은 사업 때문에 부산에 가 계시고 저도 카페 때문에 당장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누나가 좀 내가 왜 가야 해? 엄마한테는 아들들이 있잖아. 그 소중한 아들들이 가야지. 서윤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 날 서윤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서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이 늙어 계셨어요. 8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져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서윤이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어떻게 다치셨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졌어.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 서윤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만 이렇게 아픈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랑 준호는 언제 와요? 민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준호도 카페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 서윤 씨는 씁쓸했습니다. 12억 원을 받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던 형제들이 정작 어머니가 아프시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거였어요. 엄마, 전 이제 가볼게요. 간병인 구하세요. 서윤 씨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라. 그 순간 서윤 씨는 어머니의 손이 너무 차갑고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져 있다니. 결국 서윤 씨는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학교에는 연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서윤 씨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아픈데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서윤이가 올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병원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서윤 씨가 집에서 죽을 끓여다 드렸고 밤에 아프다고 하시면 간호사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어요. 서윤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시면서 아들들은 돈만 받아가고 안부 인사도 잘 안 했을 텐데요.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윤아. 왜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서윤아, 그때 엄마가 참 못됐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서윤 씨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 아버지가 정말로 너희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어. 엄마가 거짓말했어. 그 순간 서윤 씨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자신이 옳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엄마,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딸은 시집가면 남이 집사람이라고 아들들이 더 힘들 거라고 엄마가 참 바보 같았어.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서윤아, 엄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라. 아버지가 엄마 몫으로 따로 3억 원을 남겨뒀어.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라.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3억 원 들어있어. 내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 우리 둘 몫은 따로 남겨두자고 하셨어. 엄마가 그걸 너한테 주려고. 서윤 씨는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엄마,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슬펐어요. 아버지 뜻도 거스르고 저만 빼놓고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르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서윤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8개월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전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너도 엄마 자식인데 엄마가 참 바보 같았어. 그날 밤 서윤 씨는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8개월 만에 진정한 화해였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 씨가 회상합니다.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하실 수도 있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된 거죠.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윤 씨가 가져온 음식도 잘 드시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우리 딸이 음악교사야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큰오빠와 막내 동생도 그제야 병원에 왔어요. 어머니가 서윤이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나 미안해. 그때 엄마가 거짓말하신 줄 몰랐어.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막내 동생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서윤 씨는 부모님 집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뒀던 집은 정말 많이 낡아 있었어요.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중 서윤 씨는 구석에 있는 낡은 기타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기타가 들어있는 케이스였어요. 이 기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너 아버지 기타 좋아했잖니. 가져가라. 집으로 돌아와서 기타 케이스를 열어보니 기타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열어보니 거기에 아버지 자필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서윤, 민수, 준호에게 시골 땅 보상금 12억 원을 공평하게 4억 원씩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2023년 3월 15일 박영수. 명확하고 분명한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이 유언장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구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똑같이 생각하셨구나. 그 순간 정말 복잡했어요. 서윤 씨가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라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서윤 씨는 이 유언장을 들고 어머니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성숙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거짓말을 했는지 따질 수도 있었어요. 형제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진짜 아버지 뜻은 이거였다고 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오히려 서윤 씨는 이 유언장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차별 없이요. 제가 느꼈던 아버지 사랑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세대분들은 정말로 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머니 나름대로는 아들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서윤 씨는 유언장을 아버지 기타와 함께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우리 가족이 평화로운 게 더 중요해요. 그 후 서윤 씨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는 다시 가까워졌고 형제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가족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은 정말 소중하게 쓰고 있어요. 서윤 씨가 말합니다.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학생들 음악 교육을 위해 써요. 악기도 사주고 음악 캠프도 보내주고요. 서윤 씨는 아버지 기타를 학교로 가져와서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손잡벌 되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기타로 음악을 하는 걸 보시면서요.
큰오빠 민수 씨는 새로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막내 준호 씨는 카페 확장이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두 형제 모두 6억 원을 받았지만 사업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서윤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있고 3억 원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서윤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서윤아, 그때 엄마가 참 못됐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평생 후회할 거야. 너를 그렇게 서럽게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서윤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친구들에게도 우리 딸이 음악교사인데 정말 착해 라고 자랑하십니다. 어머니가 많이 바뀌셨어요. 서윤 씨가 말합니다. 예전에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딸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하세요. 아들들은 바빠서 안부 인사도 잘 안 하니까 결국 딸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된 거죠. 주말마다 서윤 씨는 어머니 댁을 방문합니다. 같이 장을 보고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아버지 이야기도 나누세요. 엄마, 아버지 기타 소리 기억나세요? 그럼 저녁마다 마당에서 치시던 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 학생들이 그 기타로 연주하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버지가 음악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윤 씨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큰오빠 민수 씨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6억 원이면 뭐래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건설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민수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시장 상황도 어려웠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연속으로 실패했어요. 지금은 원금의 절반 정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막내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작은 카페를 대형 카페로 확장했지만 임대료 부담과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6억 원 받고 나서 너무 자신만만해졌어요. 준호 씨가 털어놓았습니다. 큰 카페 만들면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결국 빚만 늘었네요. 두 형제는 이제 서윤이에게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 거죠.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준호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서윤 씨는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서적인 지지는 아끼지 않았어요. 돈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서윤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서윤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죠. 서윤 씨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타 소리, 저녁마다 들려주신 노래,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시던 때의 미소, 이런 것들이 12억 원보다 훨씬 소중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서윤 씨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가족이 싸울 때도 있어요. 심지어 돈 때문에 갈라질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서윤 씨가 발견한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서윤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대신 서윤 씨는 그 유언장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공평한 분이셨어요. 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걱정하셨죠. 제가 딸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기타는 이제 서윤 씨의 교실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주할 때마다 서윤 씨는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서윤 씨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큰 성장의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혼자라는 외로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이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예전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요즘 어머니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딸은 이래야 한다, 며느리는 저래야 한다 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서윤이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하세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큰오빠는 요즘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다니고 계세요. 예전만큼 자신만만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준호는 다시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가서 커피도 마시고 격려해주죠. 얼마 전 아버지 3주기 때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은 거였어요. 그날 큰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오빠인 내가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 오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오빠로서 너를 더 생각했어야 했어. 막내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저도 미안해요. 사업 실패하고 나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서윤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서윤 씨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서윤 씨는 3억 원을 받았지만 그 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써야죠. 그래야 돈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참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등을 돌릴 필요도 없죠. 용서에 대한 서윤 씨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계속 화내고 원망하면 결국 제가 힘들어져요.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이거예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기타 케이스 속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유언장,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머니의 늦은 사과. 그리고 가족 간이 진정한 화해, 이 모든 것들이 12억 원보다 훨씬 더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